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건과 소설 속 사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둘 중 어떤 사건이 실제 사건일지 유추하며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1년에 일본에서 일어난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입니다. 히로시마현 세라군 세라초 야마가미가의 안주인인 야마가미 준코 씨. 그녀는 도시 근처의 채석 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자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6월 4일 회사에서 중국으로 사원 여행을 가기로 한 날 그녀는 집합 시간이 지나서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와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A씨는 여행을 포기하고 그녀를 찾으러 준코 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도 집에서 인기척은 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은 느낌의 A씨는 준코 씨의 친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지만 친척들조차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야마가미 가의 집주인이자 가장인 야마가미 마사히로, 그의 아내 야마가미 준코, 가장인 마사히로의 모친 야마가미 미에, 마사히로의 딸인 야마가미 치에, 애완견 한 마리 레오. 이 일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인근 지역의 저수지, 산길 등을 샅샅이 수색했음에도 전혀 단서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일가족이 한 번에 사라진 사실조차도 미스테리였지만 사건 속에서 더욱 이상했던 점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싸움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 현관은 잠겨 있었지만 뒷문은 열려 있었다는 점, 가장인 마사히로의 자동차가 없어졌다는 점, 가족들의 샌들은 사라졌지만 그 외의 신발은 고스란히 있었다는 점, 일상복들이 그대로 있으며 파자마만 사라진 것으로 보아 잠옷을 입고 사라진 걸로 추측되는 점, 휴대폰과 삐삐 등 통신기계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점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제일 미스테리한 점은 가족들의 식탁 위, 아침 식사가 그대로 차려져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야마가미 일가에 대한 평판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평범한 가족이었고 주변인들과 트러블 없이 원만한 관계로 지냈던 걸로 확인되며 금전적 문제 또한 딱히 없었음이 밝혀집니다. 더군다나 일가족이 사라진 것으로 추측되는 6월 3일의 다음 날인 6월 4일엔 준코 씨가 즐겁게 기다렸다는 사원여행이 있던 날이었죠. 딸인 치에는 초등학교 준교사였는데요. 그녀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으며 곧 약혼자와의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장인 마사히로 또한 2천만 엔의 저금도 있었기에 금전적으로 딱히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집안을 수색한 경찰은 사건, 즉 범죄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준코 씨의 가방에 여행대금 15만 엔과 가족들의 휴대전화가 그대로 남아있던 점,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은 점, 잠옷을 입은 채 차를 타고 어딘가로 사라진 걸로 추측되는 점, 즉 누군가의 침입을 의심하고 강도나 살인사건 등의 범죄사건을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말대로라면 한 일가족이 평범한 일상을 살던 그대로 그냥 모습을 감추어 사라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일가족 실종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범죄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결론 내린 정황들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무수한 추측과 경찰의 거듭된 수사 끝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그저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1년이 지난 2002년 9월 7일 강수량이 적어 가뭄으로 인해 세라초에 있는 쿄마루댐의 호수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수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무심코 호수를 바라보다 차가 호수 바닥에 뒤집혀져 있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1년 전 실종된 야마가미 일가의 가장인 마사히로의 차량인 게 밝혀집니다. 그와 동시에 차 안에서는 실종된 일가족 4명과 강아지 한 마리의 시체가 발견되게 됩니다. 이로써 경찰은 또 한 번 이 사건이 범죄 사건인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차량 안에 탑승한 인원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는 점, 차키가 그대로 꽂혀 있다는 점, 다툼의 흔적이나 범죄를 의심해볼 만한 정황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점, 부검시 수면제나 약품 등의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경찰은 이 사건이 범죄 사건이 아닌 동반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동반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남아있는 의문들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동반 자살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준코와 치에는 자살을 생각할 만한 동기를 딱히 찾아볼 수가 없었고 금전적이나 대인관계 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미에는 고령의 나이이며 그녀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나 금전적인 관계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사람, 야마가미 마사히로. 일본 내에서는 이 사건의 원인이 준코와 미에의 고부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마사히로의 부모님은 준코와의 그녀의 가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고 그녀가 임신을 하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준코와 미에 사이에 있던 마사히로가 이 문제를 동반 자살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측 중 하나는 강아지 레오인데요. 만약 일가족 전체 납치 사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강아지를 데려가는 것은 범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사건 당일 밤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이 없었던 점이 납치 사건이 아니라 일가족 중 한 명이 범인이기 때문이다. 그 범인이 가장인 마사히로다. 라는 의견인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일가족들이 순순히 동반 자살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기엔 아침 식사까지 차려져 있던 사건 현장이 의문스럽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기엔 모두에게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었다는 점이 의문스러운 해결되었지만 어쩐지 찜찜한 첫 번째 사건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키자와가 일가족 실종 사건입니다. 일본의 사이타마현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들게 됩니다. 체포된 절도범은 68세의 하스다시 구로누마로 다키자와의 집에 침입했던 사실을 경찰에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집 전체가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고 합니다. 경찰도 그 집을 수색했지만 혈흔이나 어떤 폭행의 흔적도 없었는데요. 가장 이상한 점은 가족 4명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은 집의 주인이자 가장인 다키자와 류타로, 그의 아내 미에코, 그들의 딸인 나스미, 가장인 류타로의 어머니 요시코, 4명의 일가족이 한날 한시에 흔적도 없이 실종된 것입니다. 가장인 류타로는 중학교 교사이고 선주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며 주변 인물들과도 특별히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혹은 일으킬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류타로의 아내 미에코는 바에서 일하는 호스티스였지만 류타로가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가게 되었고 결혼 후엔 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딸인 나스미는 학업을 위해 도쿄에서 홀로 자취 생활 중이었다고 하며 미에코와 나스미 그리고 할머니 요시코까지 특별히 주변 사람들과 문제되는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말이죠. 다키자와가의 일가족들을 깊이 조사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류타로의 형제 관계는 장남인 류타로, 차남인 쇼지, 장녀인 후사요로 모두 결혼 후 독립해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차남 쇼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이 있었지만 류타로가 갚아주지 않자 어머니인 요시코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친인 요시코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많은 돈을 그곳에 헌납한 후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차남인 쇼지가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아닌가 하며 의심했지만 장남인 류타로가 어머니 요시코가 돌아가시게 되면 물려받는 재산을 미리 생전에 증여하는 것으로 쇼지의 빚을 나름 해결해 주었다고 하며 의심은 거두어지게 됩니다. 류타로의 아내 미에코는 근무하던 생명보험회사 총무과장과 불륜의 관계였고 암암리의 직원들도 알고 있는 눈치였죠. 하지만 불륜 상대인 총무과장은 이미 한 달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진전이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그대로 미제 사건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가 들려드린 두 가지 사건 중에 어떤 내용이 소설의 내용인지 알아채셨나요? 첫 번째 사건은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으로 실존하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히로시마 실종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책으로 일본 작가 오리하라 이치의 행방불명자라는 소설입니다. 첫 번째 사건인 히로시마 일가족 실종 사건은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영광의 불고기 로드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들려드렸던 두 번째 사건 또한 히로시마 일가족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책으로 현실의 사건처럼 책 속의 사건도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이어지는 전개가 묘하게 충격을 줍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절판되어 중고 서적으로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 추천드리며 결말까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의 끝에 스포일러가 포함된 책 소개가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소개할 책과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의 결말이 언급되는 구간입니다. 스포에 민감하시거나 책을 읽을 예정이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책 행방불명자는 르포라이터 미도리의 시선과 또 다른 인물, 나라는 사람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미도리는 다키자와 류타로의 딸인 나스미의 과거를 조사하게 됩니다. 도쿄에서 혼자 자취 중이던 그녀가 왜 다키자와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라지게 된 것인지 조사하던 미도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스미가 한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고 상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가문의 체면을 걱정했던 나스미의 어머니인 미에코는 나스미를 도쿄로 보내게 되었고
안타깝게 아이는 사산되었지만 계속 도쿄에서 지내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스미가 실종되기 전의 모습을 목격한 한 친구는 나스미가 어떤 남자의 팔짱을 끼고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상대를 우리 오빠라고 소개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엄마 미에코가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 책 속에서 또 다른 화자인 나와 관련이 있는데요. 나는 최근 심야 길가에서 여성들이 칼에 찔리는 연쇄 사건에 대해 범인의 뒤를 밟아갑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쫓는 나는 삼류 무명 소설가로 우연히 진범의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으로 오해받고 있었고 자신을 범인으로 만든 진범을 밝혀내려 노력합니다. 나의 이름은 후루타 도모야키. 그가 알아낸 사건의 진상은 이러합니다. 연쇄 괴한 피습 사건의 범인은 바로 다키자와가의 딸인 나스미였는데요. 나스미가 친구에게 소개한 오빠인 다이스케가 은연중에 그녀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뒤를 밟던 후루타를 습격하기까지 합니다. 화가 난 후루타는 그녀의 오빠 다이스케를 죽이게 되고 그 사실에 역으로 화가 난 나스미는 자신을 미행하는 후루타를 가족이 있는 시골집으로 유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스미는 후루타를 자신을 미행하는 스토커라고 몰아가게 되지만 후루타는 나스미가 연쇄 피습 사건의 범인임을 밝히고 나스미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낯선 자가 침입한 줄 알았던 할머니 미에가 몰래 후루타의 뒤를 가격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후루타가 사망하게 됩니다. 할머니 미에는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이걸 이용해 일가족은 전원이 사라지는 것을 택하며 후루타의 사체 또한 늪에 빠뜨려 처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미도리는 다시 한번 다키자와가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날은 다른 때와 다르게 집안에 불빛이 감돌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집 안으로 들어가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의문의 남자가 늪에서 떠올랐고 사건과 관련 있을지 모르는 범행의 도구가 발견되는 등 책을 읽다 보면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작은 사건들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사건 속에 사건이 있고 시간 배열을 모호하게 하여서 독자를 헷갈리게 하고 추리하게 만드는 행방불명자는 마지막에 맞춰지는 퍼즐 같은 트릭과 복선들이 재미있는 책입니다. 간단히 결말을 설명하려 했기에 제가 온전히 담지 못한 결말 속의 세세한 트릭은 책 속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며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책 소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